자, 1번 문제부터 보자. 러일 전쟁 이후 대한제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였다. 자, 1번 문제. 자, 1번부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했다. 이거 언제야? 그렇지. 갑신정변 이후의 정세잖아. 갑신정변 이후에 거문도 사건이 있었다. 우리 이거 어떻게 외운다 그랬어? 갑정거 이렇게 외우셔도 됐잖아. 갑정거 이렇게. 갑신정변 이후의 정세로 거문도 사건이 있었다. 거문도 사건은 누구랑 누가 대립하는 사건이었어? 영국과 러시아. 그러니까 러시아가 남하하니까 러시아가 남하하는 것에 영국이 견제하고자 거문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한 사건이 거문도 사건이었고, 그 당시에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자, 밑에서는 영국, 위에서는 러시아, 청, 여기는 일본, 우리나라 정세가 아주 혼란스럽잖아. 그래서 거문도 사건 이후에 우리나라를 중립국으로 만들자. 누가? 보들러, 유길준 이런 사람들이 조선을 중립국으로 만들자 이런 얘기를 했었지. 그래, 중립국. 그런데 잘 안 됐었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 자, 2번 일본이 을미사변으로 세력을 강화하였다. 자, 2번 을미사변. 자, 을미사변은 왜 일어났다 그랬다고? 을미사변은 당시에 기본적으로 1894년이지. 자, 참고로 갑신정변은 1884년. 아니, 을미사변은 85년. 1895년. 미안. 자, 을미사변은 당시에 청일전쟁에서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여기 있는 요동반도를 할양받고자 했는데, 러시아가 러도프 이 세 나라와 함께, 이 두 나라와 함께 요동반도 할양을 좌절시켰잖아. 그때 이제 조선은 러시아의 힘을 알게 되었고, 조선의 명성황후가 특히 러시아랑 밀통을 하면서 일본을 견제하려고 하자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이 바로 을미사변이었지. 일본이 을미사변으로 세력을 강화하였다 하는 건 1895년이니까 지금 러일 전쟁 이때랑은 다른 얘기지. 참고로 러일 전쟁은 1904년에서 1905년 이때니까. 3번 청이 대한제국의 군사적 요충지를 장악하였다. 이 3번 같은 경우는 러일 전쟁 당시에는 청이 군사적 요충지를 장악한 게 아니라 일본이 요충지를 장악했지. 일본의 어떤 대한제국의 요충지 장악. 왜? 러시아와 전쟁하기 위해서 대한제국을 전초기지로 사용했고. 4번 아관파천? 아관파천은 언제야? 을미사변 이후에 다음 해잖아. 아관파천은 1896년. 그러니까 아니고 답은 5번이지. 일본이 러시아로부터 한반도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승인받았다. 바로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서. 포츠머스 조약.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서 한반도에 대한 우월적인 지위를 인정받게 됐지. 그 이후에 바로 을사 조약이 있었던 거고. 자, 문제 2번으로 가보자.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간 조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제3조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한국 황제 폐하 밑에 1명의 통감을 두되. 자, 우리 을사조약에 대해서 배웠었지. 을사조약. 을사조약은 조선의 안팎의 어떤 권한을 뺏어가는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조선의 안으로는 통감부를 설치해서 내정 간섭을 시도했고, 바깥에 조선에 나갈 수 있는 외교권을 박탈했었지. 이게 바로, 자, 외교권 박탈까지. 자, 이게 바로 여기 문제 자료에서 나와 있는 이게 3조. 이게 2조지. 그래.
그러니까 자료의 조약은 바로 을사조약을 얘기하는 게 되겠고, 1번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었다. 맞지? 여기 보자. 외교권 박탈. 이게 1번. 외교권 박탈. 2번 고종황제의 비준서명을 받지 못했다. 그렇지. 고종은 비준을 하지 않았고, 참고로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 특사, 네덜란드에 있는 헤이그라는 곳으로 왕국평화회의가 열리는 그 곳에 이상설, 이준, 이휘종 이 세 사람을 헤이그 특사로 보내지. 그리고 일본은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게 되는 거고, 강퇴, 강제 퇴위 이렇게 됐던 거잖아, 이 스토리. 비준 서명 받지 못했다. 3번 일제가 대한제국의 통감부를 설치하였다. 자, 3번 맞지? 통감부 설치. 자, 4번 박제순, 이완용 등의 조약의 체결에 찬성하였다. 그래, 이 박제순, 이완용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참고로 을사오적이라고 하잖아. 을사오적. 그래서 을사조약 이후에 오적 암살단 이런 얘기도 나왔던 거고. 마지막 5번 일제가 일본인을 대한제국 각부의 차관으로 임명하였다. 각부 차관으로 임명하였다. 이게 무슨 일이야? 차관 임명. 자, 이 차관이라는 표시가 나오면 한일 신협약 1907년에 있었던 거고, 다른 말로 정미년에 일어났다 그래서 정미 7개의 조약이라서 정미 7조약이라고도 하지. 오케이. 그래서 2번의 답은 5번이고, 자, 3번으로 가보자. 1번 민영환이 자결하였다. 맞고, 2번 오적 암살단이 조직되었다. 오적 암살단이 바로 이 을사오적을 척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이재명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참고로 이토 히로부미 누가 사살했다고? 안중근이 사살했지. 이재명은 무슨 일을 했어? 써놔봐. 이재명은 여기 을사오적 중에 한 명이었던 이완용을 상처 입히는 데 성공을 하지, 이재명은. 4번 황성신문에 장지연이라는 사람이 시일야 방성되고 실렸고. 5번 조약 파기를 주장하는 상소가 잇따랐고, 전명훈, 장인환, 스티븐스를 사살했고, 상인들은 상점문을 닫는 등의 저항을 하였고, 학생들은 또 학교를 안 나가는 등의 저항을 하였다. 3번의 답은 3번이고. 자, 4번 계속 보자. 고종은 을사조약을 무효화하기 위해 어디에 이준, 이상설, 이휘종을 파견하였다? 헤이그 특사로 이상설, 이준, 이휘종을 파견했잖아. 그러니까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라고 써주면 되겠지. 뭐라고 쓴다고?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4번. 자, 5번 문제 보자. 5번 문제의 별표. 자, 가에서 라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사건들 한번 정리해보자. 우리가 먼저 을사조약이 있었고, 을사조약이 언제 있었다? 1905년에 있었고, 을사조약 이후에 고종이 헤이그 특사도 파견하고, 그러다가 일제가 빌미를 삼아서 강제 퇴위를 시키고, 고종의 강제 퇴위, 을사조약 이런 게 있었고, 이것에 또 반발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정미의병이 있었고, 자, 그 다음 정미년에 또 뭐가 있었냐면 한일신협약이 있었어. 한일신협약의 포인트는 뭐였다? 차관이었다. 일제가 조선에 차관을 두어서 내정 간섭을 했다. 한일신협약은 1907년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별표, 한일신협약 이후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 군대 해산 이후에 경찰권, 사법권 박탈, 이게 있었지. 그리고서 1910년에 이르러서 1910년에 한일 병합이 있었지. 1910년.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 여기 군대 해산이, 이 해산됐던 군인들이 이 정미병으로 가담을 되면서 이 정미병의 군대가 조직화되었다.
그래서 참고로 여기 뭐 있었어? 이 조직화된 군인이 13도 창의군 만들었었고, 이 창의군에 어떤 작전이 있었어? 서울 진공작전이 있었지. 이 진공작전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다. 당시에 대장이었던 이인영이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서 군대에서 이탈을 하게 되고 서울 진공작전을 실패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일제 장악에 의해서 이런 어떤 항일 운동을 할 수 없었던 많은 군대가 만주나 연해주 등으로 도망을 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고. 자,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한일 신협약이 이거지. 그리고 한일병합은 여거, 그 다음에 일제 고종 강제퇴위, 이게 다. 일제가 대한제국의 경찰권, 사법권 박탈, 이게 라. 자, 그럼 1번부터 일제가 일본의 차관 맞지? 1번 맞았고, 2번 한일 병합조약을 체결하였다 해서 강제로 병합하였다, 이거 2번 맞고, 3번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삼았었지, 이게 3번. 4번 을사조약 체결로 인한 결과다, 이게 을사조약 체결로 인한 결과는 아니고 이건 한일 신협약 이후에 있었던 결과니까 4번이 틀렸겠지. 5번 다가라나 순서로 됐던 거 맞지? 오케이. 자, 5번 정답은 4번이고, 그 다음 8번 문제를 먼저 보자. 8번 봐봐. 8번 문제를 보면 을미사변 단발령 실시에 반발하여, 을미사변과 단발령 실시는 참고로 을미사변은 언제였어? 을미사변 60갑자로 1905년에 딱 10년 전이었던 1895년이었지. 을미사변이 있었고, 을미사변 이후에 뭐 을미 개혁이 있었고, 이 을미 개혁에서 두 가지 뭐가 있었어. 하나는 뭐 기억해야 되는 거, 단발령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앞장섰던, 머리 자르면서 앞장섰던 분이 바로 고종황제였고, 또 뭐 태양력 사용 이런 것도 있었잖아. 근데 을미 개혁이 있었고, 이거에 반발해서 을미 의병이 있었고, 참고로 을미 의병 같은 경우는 유생들이 주도를 했고, 유생들의 주도 때문에 왕이 해산을 권고했을 때 말을 아주 잘 들었지. 네, 알겠어요, 그만할게요 하고 그만뒀던 의병이 을미 의병이었다. 자, 기억이 바로 이 을미 의병이네. 자, 그런데 기억 1번 봐봐. 해상군인들이 가담하였다? 해상군인이 가담한 게 뭐야? 바로 요거지. 해상군인 가담했던 건 요거. 2번 13도 창의군도 요거. 13도 창의군. 그러니까 틀렸고. 3번 니은 평민 의병장이 등장하였다. 자, 참고로 이 을사의 조약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을사의병이 있었지. 이 을사의병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 유생들이 주도를 하긴 했지만 누가? 평민 의병장이었던 신돌석이 등장하였다. 이거 기억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3번이 정답이고, 4번 고종의 해상 권고로 그만두었다. 실력 양성을 통한 국권 회복을 목표로 하였다. 5번 같은 경우는 애국 계몽운동 얘기하는 거겠지? 자, 애국 계몽운동 참고로 애국 계몽운동 어떤 단체들이 있다 그랬어? 4가지. 보험 대신, 이렇게 외우자 그랬지. 보험 대신. 어떻게? 보험 대신 들어드립니다. 보안의,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신민회, 이렇게 외우자 그랬지. 자, 우리 9번 볼까? 고종황제의 강제퇴위와 군대 해산에 반발하여 1907년에 일어났다. 무슨 의병? 정미의병. 이거 1907년에 벌어졌던 정미의병이고, 기억 13도 창의군 결성하였다. 맞고, 서울 진공작전을 성공시켰다? 아니지, 성공하지 않았어. 실패했어. 디귿. 이전 의병보다 조직력과 전투력이 향상됐어. 왜? 이 군대에 해산된 군인들이 가담했기 때문에. 디귿 맞고. 리을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다 일제에 강제 해산되었다. 이 리을 같은 설명은, 자, 리을에다 뭐라고 써놓냐면 대한자강회라고 써놓자. 리을은 대한자강회에 대한 설명이지. 대한자강회. 자강회 맞지? 그래서 9번 답은 2번이야.
자, 10번 볼까?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순서 어떻게 돼?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순서지? 을미, 을사, 정미. 그래서 순서는 가, 나, 다 그 순서대로 벌어지겠네. 자, 을사조약을 전후한 시기에 애국계몽운동단체가 전개한 활동. 자, 11번 어떻게 보냐. 11번 애국계몽운동단체 어떻게 외우라고? 4개? 보험 대신 들어드립니다. 보험 대신. 한번 써볼까? 보험. 사실 야, 험이 아니라 헌이지. 자, 보안회에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 이거 딱 하나만 기억하자 그랬잖아. 황무지 개간권. 일제가 황무지를 개간하려고 하지만 개간권을 가져가려고 할 때 이거를 좌절시켰던 단체. 헌정연구회는 입헌, 이 키워드를 기억하자 그랬지. 입헌 군주제를 하려고 했고, 대한자강에는 고종 강제퇴위에 반대하다가 해산당했다. 신민회는 여러 가지를 외워야 되지만 뭐 공화정을 실시하려고 했다. 뭐 안창호, 그리고 여러 학교들, 강습소 이런 것도 있고, 마지막 105인 사건. 105인 사건에 의해서 이걸 빌미로 신민회가 해산당했다. 그래, 이런 것들을 기억하자 그랬었지. 자, 11번. 그러면 1번. 민중계몽을 위해 노력하였다. 맞지? 대한자강회. 다 무슨 단체들이야? 이게 애국계몽운동 단체들. 애국계몽운동 단체들. 그러니까 1번 맞는 거고. 2번. 대한자강회가 교육을 통한 자강. 맞지? 대한자강회 교육을 통한 자강 맞아요. 3번. 신민회가 오산학교, 학교. 이렇게 하면 신민회 맞다 그랬고. 4번. 신민회가 일본의 황무지개간권 어디다? 보안회. 그러니까 4번이 틀렸고, 헌정연구회가 입헌정치. 헌정연구회 입헌. 맞지? 11번 답은 4번이고. 12번. 안창호 양기탁 나왔네. 안창호 양기탁, 안창호 이런 사람들 나오면 신민회라 그랬어. 12번 답은 하나씩 2번이겠네. 왜? 공화정을 수립하는 게 목표였잖아. 공화정을. 근데 입헌은 헌정연구회였으니까 12번 답은 2번이 맞겠네. 공화정하고 입헌군주제하고 뭐가 달라? 자, 공화정, 입헌군주제 뭐가 다를까? 공화정 같은 경우는 왕이 있어 없어? 왕이 없어. 입헌군주제 같은 경우는 왕은 있을 수 있지. 왕은 있지만 그 왕이 우리가 만든 헌법에 구속당해야 된다. 왕이 있을 수 있다. 그 왕은 있을 수 없지, 공화정은. 그래서 참고로 옛날에 그 어디였어? 독립협회가 해산당할 때 고종한테, 원래 독립협회는 입헌군주제를 지지했는데 고종한테 누가? 황국협회가, 얘네는 독립협회를 싫어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황국협회가 뭐라 그랬냐면 고종황제시여, 독립협회가 공화정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고종이 깜짝 놀라서 독립협회를 해산시키잖아. 그게 왜 그런 거야? 독립협회는 왕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오케이. 12번 답은 2번이고. 자, 1번, 3번, 4번, 5번 잘 읽어봐. 1번 자기회사와 태극서관을 운영하였다 맞고, 105인 사건 맞다 그랬지? 만주 삼원부의 독립운동기지, 신흥 강습소 맞다. 13번 이거 애국계몽운동 중에서 또 뭐가 있었다? 국채보상운동이 있었지. 국채보상운동 어디서 시작했다?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시작했다. 이런 것들. 국채 1,300원 읽어보자. 13번 국채 1,300만 원은 우리나라가 존재하고 망하는 것과 직결된 일입니다. 2천만 민중이 3개월 동안 담배를 피우지 말고 거의 1,30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답은 몇 번이니? 그렇지, 4번이지. 일본의 진비지를 갚아 국권을 지키자는 운동이다. 간도협약 아니고. 2번 서울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아니고. 서울에서 시작된 거 아니고 대구에서 시작됐다 그랬어. 3번 언론기관의 동참을 이끌어내지 못했다가 아니라 이끌어냈어. 5번 대한제국이 일본에 요청하여 차관 도입한 것을 배경으로. 차관 도입한 거는 한일 신협약이었잖아. 그거 아니지 이거는. 자, 13번 답은 4번이고. 자, 우리가 아까 건너떴던 거 6번하고 7번 보자. 자, 6번하고 7번이 바로 독도와 간도에 대한 내용이지. 자, 독도 독도. 참,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만 보자.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뭐 언제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로 편입했느냐, 러일 전쟁 중에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편입했다. 그리고 간도는 기억해야 되는 게 뭐가 있어. 왜 이게 문제가 됐느냐, 이게 바로 백두산 정계비 때문이지. 백두산 정계비에 토문강이라는 표현이 있었어. 토문강. 이 토문강이 우리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지? 이거 무슨 거냐? 자, 이게 두만강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두만강을 토문강이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이쪽에 있는 그 송화강의 지류인 토문강을 토문강이라고 할 것이냐에 따라서 영토가 많이 달라지잖아. 그치? 영토가 여기까지 토문강을 여기로 보면은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고, 두만강을 토문강이라고 하면 지금처럼 여기가 우리 땅이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영토 분쟁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언제 또 간도가 일본에 편입이 됐느냐 했을 때 간도 협약을 맺었지. 이 간도 협약은 일본이 맺은 거야. 누구랑? 청나라랑. 그러면서 야, 그냥 이거 청나라 거 해, 이렇게 했던 게 간도 협약이지.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대신에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간도를 넘겼다. 이게 포인트인 거지. 자, 6번 문제 보자. 기억, 삼국시대 이래 우리 영토로 편입되었다. 맞지? 신라장군 이사부, 우상국 정벌, 지증왕 때 막 이런 거 있잖아. 니은, 청일전쟁 때 일본이 자국 영토로 불법 편입하였다. 청일전쟁 아니고 러일전쟁이라고 했어. 디귿, 고종이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켜서 관할하게 하였다. 디귿 정답. 리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서 일본의 영토로 규정하였다? 아니지. 대한제국의 영토로 규정하였다. 됐고, 7번 답은 2번이고, 6번 답은 2번이고, 7번, 빗금친 지역에 대한 설명, 간도에 대한 설명이지. 자, 이 간도. 대한제국이 관리사를 파견하였다. 맞고. 2번. 19세기 후반 청과 영유권 분쟁이 백두산 정계비에 의해서 발생했고, 대한제국이 함경도의 행정구역으로 편입하였다. 맞고. 4번, 대한제국이 간도협약을 맺었다. 간도협약은 우리가 맺은 게 아니라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서 맺어졌다. 그래서 일본이 넘겼다고 했지. 5번, 백두산 정계비 토문강의 해석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게 바로 간도 분쟁이야. 됐다. 자, 6번, 7번도 마저 봤고, 자, 서술형 문제 볼까? 서술형 문제 1번. 이게 뭐니? 일단 이 자료,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간 조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자, 일본이 우리나라의 조약과 관련해서 자기네가 한대. 이거 바로 외교권 박탈한 거잖아. 제3조,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한국 황제 폐하 밑에 일명의 통감을 두대. 자,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이거 뭐라고? 이거 을사조약이다. 을사조약. 1번은 을사조약이고, 2번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조약의 주요 내용을 서술하시오. 조약의 주요 내용이 바로 이거였지? 1번은 한번 써줄게. 1번은 을사조약으로, 1번은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일본인 통감을 두어 내정을 간섭하였다. 내정 전반을 간섭하였다. 그래서 기억나는 거 뭐 있어? 내정 간섭하는 것 중에 우리 그 통감이 방해해서 국채 보상운동도 실패하고 있었잖아. 됐지? 자, 24쪽부터 25쪽까지 문제 풀어봤고, 복습 잘해서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자.